여러분 안녕하세요. 파란TV의 정예재입니다.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나타나 있는 유산화 정보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유산화는 1992년에 미국에서 설립되었고요. 한국 시장은 2003년에 진출하였습니다. 2007년부터 꾸준하게 성장해왔고 지난 5년간은 평균 30% 이상 성장해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지난주까지 전년 대비 25%의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에 영향받지 않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도 한국 유산화의 총 매출액은 1208억 원으로 전년보다 약 33% 성장하였네요. 그리고 등록 회원수는 23만 3,515명이며 이 가운데 수당을 조금이라도 받은 회원은 16,505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등록 회원수는 전년도보다 33,419명이 늘어서 16.7% 성장하였고요. 수당받은 회원은 3,884명이 늘어서 전년 대비 30% 성장하였네요. 매출의 성장폭과 회원 또는 수당받은 회원의 성장폭이 거의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방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많은 회사들에 대한 정보를 지난 10년 이상 정리하고 체크해 왔습니다. 이런 회사에 대한 한 해의 자료는 그 회사의 상태나 사업 규모를 알게 합니다. 그러나 그 회사와 다른 회사의 자료를 비교해 보거나 그 회사의 지난 10년간의 자료를 비교해 보면 그 회사의 사업 성향이나 마케팅 방식의 형태, 그리고 심지어는 그 회사의 미래까지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2019년 유산화의 매출 성장폭과 회원 또는 수당받은 회원의 성장폭이 약 30% 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유산화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만약 등록 회원 또는 수당받은 회원은 늘지 않았는데요. 매출만 50% 이상 크게 성장했다면 무엇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프로모션 등으로 매출을 많이 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NR 커뮤니케이션이 2019년도에 명목상의 사업자를 대폭 정리함에 따라 매출은 변동이 없는데 등록 회원이 크게 감소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죠? 유산화가 업계에서 2019년 매출 순위 6위를 했네요. 2017년에는 12위, 2018년도에는 7위를 했고요. 유산화가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매출 순위가 회사의 서열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사의 매출 규모는 역사가 오래된 회사나 제품 종류가 많은 회사, 또 유지실적 등 사업자의 부담이 큰 회사, 그리고 방문 판매처럼 제품을 판매 위주로 영업을 하는 회사가 매출도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출이 큰 회사는 그만큼 안정된 회사라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수당 구간별 수당받은 업계 회원들의 숫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전체 수당받은 회원 대비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도요. 오늘은 수당 구간별 유산화 사업자의 숫자와 비율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지난해 1억 원 이상 수당을 받은 유산화 사업자는 57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숫자는 전체 수당받은 회원 대비 0.34%이고요. 그리고 3천만 원 이상 수당을 받은 회원은 누적해서 231명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1천만 원 이상 수당을 받은 회원은 누적해서 608명이며 전체의 3.68%이고요. 마지막으로 수당을 100만 원 이상 받은 회원은 누적해서 3,527명으로 전체의 21.37%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제가 정한 기준에 의하면 2019년 유산화에서 활동한 실질적인 사업자는 약 3,500명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수당 구간별 회원의 누적 비율을 살펴보면 네트워크 업계 전체의 비율보다 유산화의 비율이
매 구간마다 2배 정도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억 원 이상 수당을 받은 회원의 업계 전체 비율이 0.13%인데 반해서 유산화는 0.34%로 2배 이상 높은 것처럼요. 100만 원 이상 수당을 받은 회원의 비율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유산화가 사업자 중심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득 구간별 사업자의 숫자가 업계의 평균보다 많게 나오는 것이죠. 유산화 사업자들이 수당을 집중해서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보상 플랜 등 회사의 마케팅 정책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만 구간별 사업자의 비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사업자가 많은 수당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수당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여러 가지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이어지는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네트워크 사업자라면 본인이 속해 있는 회사에 관해서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 제일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 매출도 제일 많은 한국 아메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오늘도 파란합시다. 또 하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 됐습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